그거 아세요? 태국이 아직도 군대가 쿠데타를 졸라게 자주 일으켜요. 진짜로 엄청 자주 일으켜. 근데 이거 아세요? 군대가 쿠데타 일으킬 때마다 왕한테 허락 꼭 받고 일으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난 시간에 캄보디아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태국 시간이죠. 사실 간다요가 오른쪽에 썸네일 뜨죠. 태국의 역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디테일한 태국의 국내 정치 권력 구조 정말 희한해요. 이거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태국이랑 캄보디아 맞다이 깐 거 유명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최근에 간다요는 캄보디아랑 태국이 전쟁이 난 게 태국 군부가 일부러 좀 주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태국의 전락에 희한한 권력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태국도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고 50% 과반 이상을 획득한 데서 총리가 나와요. 그쵸? 어쨌든 연합을 하든 내가 과반 조금 못 미치면 소수정당하고 연합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과반 이상 차지한 정당에서 이제 총리를 뽑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태국은 왕도 있어요. 그리고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군대가 중앙집권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일본의 군통수권자는 일본 총리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태국의 군통수권도 태국 총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군부가 총리 말을 안 들어요. 중앙집권과 군부의 해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2025년인데도 그래요. 일본이랑 비슷해요. 좀 느낌이. 간다요의 그 일본 편 기억나시나? 1,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어땠어요? 제국주의하고 한반도를 밟고 이제 만주로 넘어갈 때 내각 총리가 오더를 내려도 군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약간 다이묘야. 껍데기만 천황이 있고 일본의 정치인들을 뽑아서 거기서 총리가 나올 뿐이지 다이묘들이 아직도 있는 느낌. 각 군부 다이묘들과 일본의 새로운 정치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느낌이었어. 일본이 1,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었어요. 민주주의 역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고 당시에. 태국이 진짜 그런 게 비슷합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자, 민주주의 지수인데 노르웨이가 1등입니다. 10점 만점에 9.81이었어요. 자, 근데 태국이 63등 했어요. 10점 만점에 6.27점 했습니다. 한국은 몇 점 정도 할 것 같아요? 32위에 7.75였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랑 거의 2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는 게 또 이 민주주의 지수가 이 5가지를 평균을 내는 겁니다. 선거 과정과 다원성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 요거를 이제 5개의 50점을 5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데 자,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점수를 보니까 어쩌다가 7.75가 나왔느냐? 자, 선거 과정 다원성 점수 그렇게 선거 과정에 불신이 많은 대한민국인데 무려 9.58점 받았습니다. 이 민주주의 지수를 채점하는 곳은 여기에요. EIU. 여기도 학교인가요? 자, 정부의 기능성 7.5, 정치 참여도 7.2, 시민자유 8.82인데 정치 문화가 무려 5.63밖에 안 돼요. 참고로 태국도 5.63입니다, 이게. 인도는 6.88이에요. 정치 문화가 진짜 낮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양쪽에 있는 정치판 걸린 양반들이 정말 이 시민자유 8.82점 받은 시민자유에 의해서 거지 같은 그 개소리를 정치 문화로서 자유롭게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좀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태국의 민주주의 점수 얘기를 왜 꺼냈느냐.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독립된 국가로서 식민지에 속한 나라들 말고 독립된 국가로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도입한 국가가 바로 태국입니다. 무려 1932년에 도입했어요. 굉장히 빨리 도입한 거야. 원래는 필리핀이 가장 먼저 했는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시절에 도입한 거라서 독립국이 아니었어가지고 독립국가 최초로 도입한 거는 동남아에서 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참 희한한 게 2025년 1932년에서 2025년까지 민주주의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100년이 되는데 아직도 군부가 존재한다는 거. 군대가 중앙집권화가 안 돼가지고 총리가 본인이 군통수권자인데도 오더를 내려도 먹히질 않고 그게 이제 태국인데 진짜 근데 여기서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저 군부가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군부 쿠데타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같은 걸 떠올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다 밀어버리고 이제 군대 땅크 몰고 와가지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군부가 왕한테 가서 허락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군부조차도 왕한테 일단은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태국의 국왕에 대한 그 권위와 존경심 이런 게 아직도 꽤 있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는 뭐 왕에 대해서 반대한다, 태국 왕 뭐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시위가 있었다고 하지만 왕을 물러가라고 하는 시위는 거의 없습니다. 왕이 유진을 하되 왕실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보통 그 정도로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왕실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랑 이 왕실을 없애버리자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태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없애자까지는 아직 여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직도 국왕의 권위와 이런 영향력이 크다는 건데 왕이 허락을 안 해줬는데도 군부가 쿠데타 일으켰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엄청난 저항, 반대. 게다가 국왕까지도 반대했을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국왕도 시민들의 편에 서고 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군부가 정권을 잡기가 힘들어. 도대체 이런 꼬라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화 상상도 하기 힘든데 쿠데타를 일으킬 거면은 왕까지도 없애버리고 쿠데타를 하든가 뭐 이런 거지. 왕한테 허락을 왜 받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자, 우선 태국의 짤막한 이 정치적인 역사. 1932년에 민주주의 제도가 동남아에서 독립국가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태국이 1932년 이전까지는 절대왕정이었습니다. 절대왕정이 뭐야? 왕이 짱이야. 그냥 왕이 하라면 하는 거고 왕이 기라면 기는 거고 왕이 뒤지라면 뒤져야 돼. 자세한 거는 이제 태국의 왕조 그리고 태국의 역사편 간다요. 저기 썸네일 또 뜨죠? 저기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이 태국의 왕들 중에 국민들이 졸라게 이제 그 존경하는 왕들도 있었고 정치를 더럽게 못하는 왕도 있었겠죠. 자, 잘 들으세요. 라마 7세 1925년에 라마 7세였습니다. 이름은 프라차띠복. 자, 그리고 이제 라마 7세인데 라마 10세까지 왔어. 지금 라마 10세, 라마 8세, 라마 9세, 라마 10세까지. 지금 왕이 라마 10세야. 자, 어찌되었든 라마 7세 1925년에 왕이 됐는데요. 이 양반이 정치도 못하고 무능하기도 했는데 이 양반이 왕된 1925년에서 4년 뒤였던 192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때? 대공황이 터집니다. 세계 대공황.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나고 당연히 태국도 박살났겠죠. 그렇죠? 물론 이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여파 때문에 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라마 7세가 혼자서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국왕이 알아서 처리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세계 대공황을 이 프라차티법 라마 7세가 어떻게 해결해요 저거를. 일본도 당시에 제국주의 할 때 1930년대 내내 군국주의로 더 회귀하고 군국주의로 더 들어가게 되고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세계 대공황 때문에 일본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더 가속한 거예요. 일본도. 국민들 눈도 돌려야 되고 이제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앞서 말했듯이 근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1932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932년에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 1932년에 군부 쿠데타. 얘네는 왕의 허락을 안 받았어요. 왕도 왕 나름이야. 얘네는 지들 멋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어.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왕한테 쫓아가요. 라마 7세한테. 야, 입헌군주제로 바꿔. 이제 정치는 절대왕정으로 왕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군부라던가 일반 정치인들,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 총리 이런 사람이 할 거니까 일단은 입헌군주제 오케이. 그거를 이제 쇼부를 쳐요. 그 라마 7세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32년부터 태국이 입헌군주제가 돼요. 군부가 민주주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932년부터 이제는 태국에는 왕도 있지만 군부도 있고요. 총리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쵸? 국민들이 직접 표현한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자, 근데 1년 만에 또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1932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헌군주제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1933년에 또 다른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1933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이 두 사람이 1944년까지 해먹습니다. 지금 프라야 파혼 그리고 피분 송크람 이 두 명이에요. 보통 파혼이라고 하고 피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1933년에 쿠데타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1933년에서 1944년까지 해먹었다고 했어. 근데 그 사이가 딱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야. 2차 세계대전. 이때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파혼 피분이 국민들의 지지율을 빨아먹고 잃어버린 위대한 태국의 영토를 되찾자는 국뽕 민족주의를 내걸면서 대뜸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원래 1800년대 중반에 태국의 최대 영토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뺏겼단 말이야. 프랑스한테. 이 영토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빼앗긴 주황색 부분만치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면서 프랑스랑 맞다이를 까요. 갑자기 태국이. 지금 보면은 프랑스 태국이 전쟁을 벌여요. 한 3달밖에 안 하긴 했는데 194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와 태국이 전쟁한 게. 근데 1940년 41년이면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였다. 이때 프랑스랑 맞다이를 까다가 일본도 들어오는 거야. 태국으로. 그때 이때 일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우리는 가야겠다 이거야. 버마로. 미얀마가 버마예요.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넘어가야겠다 이거야. 우리 일본은. 그러니까 태국 니네가 길을 터라 이거예요. 태국한테 길을 열으란 얘기는 태국을 짓밟고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 정말 흥미롭게도 일본이 태국을 침공해서 태국이랑 일본이 싸우는데 지금 보면은 1941년 12월 8일에 싸웠는데 옆에 5시간으로 써 있어요. 5시간 만에 바로 항복합니다. 태국이. 그리고 저 5시간 만에 항복하고 끝난 게 아니고 태국이 일본 편에 붙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거냐면 태국이 친일파라서 붙은 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거야. 태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일본이 이 프랑스가 먹은 땅들을 조지면서 미얀마로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미얀마로.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일본 편에 서서 자기들도 콩고물을
얻어야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입장이 비슷했던 거야 당시에 태국이.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일본이 태국을 침공해서 5시간 싸우고 나서 바로 손을 잡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제일 웃긴 건 1942년 1월 25일에 태국 정부가 미국이랑 영국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과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과 영국이랑 맞다이 까겠다. 어떤 자신감이죠 저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 아시다시피 이제 1942년, 43년, 44년 도쿄 대공습, 이제 핵무기도 이제 곧 있으면 쳐맞고 이제 개처발리고 있는 거야 일본이 막.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졸라 못 싸우는 거야. 저 멀리 미얀마 버마 쪽에 무타구치 레냐 같은 애들은 보급 끊기니까 개소리 하면서 무슨 보급은 적에게서 빼앗으면 된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풀만 먹어도 된다. 이지랄하고 이제 개소리하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이제. 당시 태국의 군부 정권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타이 운동이란 게 일어났어. 태국 안에서. 태국이 당시에 일본이랑 같이 군대를 소집해서 여기저기에서 전쟁도 하고 있고 미국한테도 폭격 쳐맞고 막 그러면서 태국 내에 있던 사회운동가 지식인들이 왜 도대체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편을 먹어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싸우고 앉아있냐. 그리고 군부 니네가 뭔데 정권을 잡고 있으며 그 독재국가를 왜 하고 있냐 이러면서 자유타이 운동을 해요. 자유태국 운동. 그리고 이 양반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이 찾아가. 미국의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미국형 지금 저 군부 세력들 무슨 선전포고 처하고 막 미국이랑 영국한테 선전포고 하지 않았냐 쟤네가. 저 개소리다 쟤네 정신 나간 정부라서 저러는 거니까 쟤네랑 외교도 알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나중에 자유로운 태국의 정권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쟤네들은 가짜 정부다. 막 이제 이런 걸 해요. 외교를 해.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자유타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뒤봐주면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막. 얘네들이 정권 잡는 게 좀 친미 정권으로서 괜찮겠다 이제 싶었지 미국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도와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도와주기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 가서는 결국에 미국이 폭격기를 1942년 12월에 태국 방콕 시내를 그냥 쫙 갈겨요. 이 폭격기가 폭격하는 거 보잖아요. 내가 캄보디아 편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야 저렇게 떨어진다고 폭탄이 어떻게 우리가 저걸 이기지? 엄두가 안 나. 사기도 꺾이고 기세도 꺾이고 다 꺾여요 진짜. 이 폭격기를 몇 대로 그냥 우르르 융단 폭격 가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 굉장히 많은 태국의 국민들도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냐고 개지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븐 송크람이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4년부터는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돼서 태국 총리를 이제 뽑습니다. 이 양반을 뽑았어요.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왜 이 1944년에 안 중요하냐? 3년 뒤에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역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들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 누구야? 쇼와 천황이야. 쇼와덴노. 1,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 아닙니까? 히로히토. 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솔직히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적 존재는 맞았어요. 신적 존재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그래 천황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겠지 요런 느낌이지. 그냥 실질적으로 만나본 적도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인 거야. 근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일본의 군부와 정치인들이 천황 너 좀 말 타고 좀 돌아댕겨라. 일반 국민들 만나가지고 손도 붙잡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손도 흔들고 얼굴도 좀 비춰라. 걸어다니면서 그거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일본 국민들이 천황이란 존재가 저렇게 내 눈앞에 지금 실제로 있구나. 와 저 천황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종교화를 시키고 이미지 선동을 해요. 프로파간다 같은 거. 이거를 만들어준 거야. 당시 일본의 정치인들과 일본의 군부가 이 천황이란 존재의 이미지를 일부러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천황폐하께서 지켜주신다. 위대한 천황폐하. 너네는 죽으면 천황폐하들의 곁으로 간다. 그 이전 천황폐하들께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주시고 죽고 나서 너희들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있게 쓰실 거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천황폐하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천황폐하를 위해서 덴노 해까이 반자이 외치면서 씨바 뒤지든 말든 나가라 이거야. 우린 천황폐하의 군대니까 겁먹지 말라고. 이 짓을 해요. 이 짓을. 옛날부터 이미 일본은 1000년 전부터 일본의 다이묘나 쇼군들은 천황이 누군지 알아요. 만나본 적도 있고. 근데 너가 또 아닌 걸 알아. 다이묘나 쇼군들은 천황이란 존재가 일본 국민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적인 존재고 이걸 알고는 있는데 만나면 사람이야. 그냥 일개 지방 다이묘 중 한 명이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전 국민적 영향력은 남달랐던 거지. 1947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 태국에서. 그리고 왕실을 회복합니다. 태국의
군부가 일부러 1947년에 왕권을 회복시켜요. 태국 국왕에게 여러 권한을 드리게. 태국 국왕께서는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태국 국왕을 팔아먹기 시작해요. 얘네가 옛날에 이제 그 쿠데타 일으키는 프라야 파혼이랑 피분 송크람 이 두 사람이 1933년에 쿠데타 일으켰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국왕의 돈이고 지랄이고 다 세배갔었어요. 왕실 재산이고 뭐고 다 세배갔었어요. 왕은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고서 그냥 개기지 말고 짜져 있으라 이랬단 말이야. 얘네가 그거를 다시 1947년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돌려줍니다. 왕실에 걸맞게끔 궁궐도 리모델링하고 금칠하고 이제 막 왕관도 씨발 기깔 나는 거 막 보석 막 다이아 사파이어 그냥 막 이만한 거 알 사파이어로 막 박아버리고 막 그런 거 막 선물해주고 막 그랬어. 존경받는 태국 국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 국왕에게 관심이 많게 만들고 이 국왕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 존경받게 만든 국왕이 군부 정권을 인정해주고 빨아주고 밀어주게 만들자. 요거를 짱구를 굴린 거지 지금. 태국의 군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일단 근데 군부가 여러 개예요. 근데 그 군부가 여러 개인데 그 군부들 중에서 특히나 세력이 큰 군부가 있는 거지. 태국의 군대 안에도 저그들끼리 파벌 싸움이 심하고 저그들끼리 정치질하고 요런 게 있어요. 자 아까 1947년에 쿠데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A 군부랑 B 군부가 졸라게 싸웠어요. A 군부랑 B 군부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근데 나중 가서 이제 이 이후에 정권을 같이 잡았는데 A 군부 파벌이랑 B 군부 파벌 대립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A 군부가 B 군부를 조지고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1957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게 사릿 삼촌이에요. 사릿 타나렛 이 사릿이라는 군인의 세력이 이제 또 잡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뭐라냐? 야 군부 안에서 내 세력이 지금 이번엔 이겼는데 앞으로는 좀 될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군부가 나만 군부가 아니고 다른 애들도 군부인데 내가 이번에 이기기는 이겼는데 나중에 또 어떤 새끼가 우리한테 칼 들이대고 그럴지 몰라. 빨리 내 말 좀 들어봐 왕아. 나 너한테 진짜 많은 권한 같은 거 줄 수 있게끔 또 해줄게. 여러 혜택 더 갖다 줄게. 대신 너가 나를 대놓고 얘기해. 방송국에 나가서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사리타나랏을 태국이란 국가의 군부 쿠데타로서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국국의 영웅으로 국가의 총리로서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를 해라.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싸바싸바 한 거야. 누가 이 사리 삼촌이 이거를 해줬어요. 그 해준 왕이 누구냐? 라마 9세다 이 말이야. 태국 왕이 라마 10세죠. 그 사람 아빠야. 이 양반이 얼마나 오래 했냐면 왕을 194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리 삼촌이 그 이전에 금지시키고 안 해오던 문화를 다시 부활시켜요. 이거 아세요? 이 라마 9세야 이 사람이. 태국 왕 앞에서는 무조건 자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앉아 있어야 돼. 태국 왕보다 대가리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아래에 있어야 돼. 요거를 이 사람이 부활시킨 거예요. 저 엎드리는 게 1873년에 라마 5세가 금지시켰던 거예요. 근데 저걸 다시 부활시켰어. 다시 부활시켰어. 그리고 왕실모욕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왕실모욕죄는 원래 있었어요. 1932년에 군부 쿠데타 있었잖아. 요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저거는. 다만 1932년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었어. 함부로 왕과 왕족을 모욕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면 비판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비판할 수 있다. 근데 1957년에 사릿 삼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개헌을 해요. 근데 저 필요하다면 비판할 수 있다를 없애버립니다. 국왕과 왕비, 왕세자 등등에 대해 왕족에 대해 비방 모욕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왕 욕만 해도 7년이야.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왕실 재정에 도움을 주게끔 돈을 막 갖다 줘. 세금이지. 국민 세금으로 막 왕 이제 뒷바라지 막 해줘요 막.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있냐면은 저렇게 돈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니까 돈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태국 왕실도 이제. 태국 왕실 그래서 저 사릿 삼촌 때부터 이 돈으로 사업을 해요. 수익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해. 근데 그 남는 돈으로 국민들 복지에 필요한 복지 비용 같은 것도 왕실이 내줘요. 마치 태국이라는 국가에서 태국 국민들에게 왕실이 꼭 필요하고 왕실은 감사한 존재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또 있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요. 라마 9세가 지금까지도 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솔직한 얘기로 라마 9세도 자기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도 받으려는 행동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야. 태국이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1940, 50년 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 막 뜯어가지고 왕실 재산을 불려주고 그러기에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라마 9세한테 왕실에 돈 대주는 그런 그 돈을 미국이 대줍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겠다. 태국의 왕실은 공산주의를 원치 않아요. 왕정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면 왕부터 모가지 써는 거야. 왕정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이런 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 태국의 라마 9세 같은 왕실이 굳건해지고 어느 정도 돈도 생기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화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태국의 공산화를 막으려면 태국의 왕을 잘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태국한테 돈을 또 대주고 태국 왕실을 위해서 돈 대주고 그런 게 있었어.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사리 삼촌, 이 삼촌이 1963년에 죽어요. 누가 죽인 건 아니고 자연사했어. 그 다음에 타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총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뒤에서 해먹는 것도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진짜 꼼꼼하게 해드셨어요. 국민들의 반감이 어마무시했어. 진짜 민주화에 열망하는 국민들, 태국 국민들을 바글바글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게 태국입니다. 1973년부터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이 타놈이 군대 몰고 가서 조지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탄압을 어마무시하게. 근데도 너무 거셌어요. 진짜 민주화 운동이 너무 거세. 근데 이 타놈도 군부잖아. 군부 출신 총리잖아요. 이때 라마구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군부가 지지를 이제 못 받네. 개 같은 거. 내가 뭐 군부 이제 와가지고 뭐 군부 쿠데타 뭐 승인해주고 뭐 이런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통수를 칩니다.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이야, 탄압을 피해서 나의 왕궁 안으로 숨어도 된다. 나의 왕실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군부는 계속해서 유혈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마구세가. 지금까지 군부의 쿠데타를 본인이 오프콜스하고 군부 덕분에 본인이 혜택을 받았고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도 많아졌죠. 근데 이제 와서 군부 통수 치면서 바로 이제 민주화 시위를 빨아주는 겁니다. 라마구세가. 자, 결국에 이 타놈, 이 양반이 속한 이 군부가 1973년에 스스로 물러납니다. 더 이상 개겨봤자 될 것도 안 돼. 이 시위가 너무 거세고. 그리고 당시에 라마구세까지도 이제 군부를 안 빨아주고 국민들을 빨아줬는데, 민주화를 빨아줬고. 근데 뭐 여기서 뭐 군부가 뭘 합니까? 자, 그렇게 1973년에 민주화가 됩니다. 근데 이 1973년 이후에 민주화가 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못 받아요. 정치를 똑바로 못해. 총리를 선출하고 이제 그 총선을 치러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정비를 다시 정비하고 군대도 중앙 집권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안 돼, 그게 잘. 그래서 1976년 또 납니다.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976년 쿠데타를 라마구세가 또 승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니 방금 전만 해도 민주화 시위 국민들이야 왕궁으로 피신하라, 군부는 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라마구세인데, 이 양반이 또 이번에는 쿠데타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단은 197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베트남이 일단 공산화가 돼요. 남베트남이 박살났죠. 그리고 캄보디아도 폴포트라는 그 인간을 중심으로 공산화가 돼요. 라오스도 공산화가 돼요. 라오스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쫓겨나요. 그 공산화되면서 라오스가. 그러면서 라마구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번에 민주화가 되기는 됐는데 민주정부라고 하는 저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못 받는다.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 태국 내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어.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라마구세인 이 왕을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야, 라마구세는. 그래서 라마구세가 1976년 쿠데타를 승인한 거야. 군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 쿠데타를 다시 승인한 거지. 이제 와서 태국 사람들도 민주화 운동을 하자니 애매한 거야. 왜냐면 실제로 민주정부가 생기고 나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보답을 못했거든. 게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라마구세라는 국왕께서도 저 1976년 쿠데타를 오케이를 했으니 뭐 되겠습니까 이거? 1976년 쿠데타 밀어준 거 좋다 이거야.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를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태국에서는 탄마삿 대학교 학살 사건을 꺼내면 안 됩니다. 이걸 언급하면 안 돼요. 중국의 천안문 사태랑 비슷한 거야, 태국에서. 1976년 16사건이라고 합니다. 1976년 10월 6일에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태국의 빌리지 스카웃이라는 극우 청년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를 누가 지원해주고 있었느냐? 라마구세를 포함한 왕실 지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약간 그 이승만 정부 때 서북 청년단 같은 느낌이야. 언젠가 공산화될 때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마구세가. 그러니까 이런 우익 청년단체를 일부러 키우던 거죠. 근데 이 탄마삿 대학교가 참고로 이제 태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명문이에요. 이 탄마삿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1976년 쿠데타 이후에 왕이 승인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 거예요. 라마구세가 밀어주는 태국 빌리지 스카웃이 경찰이랑 군대랑 같이 저 학생들을 진압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학생들이 죽어요. 공식 수치로만 그 학교 내부에서만 45명이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개소리고, 좀 시신을 치웠던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100명은 그냥 넘는다. 이런 증언들도 많아요. 그래서 45명은 개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라마구세가 키웠다 그랬습니다. 라마구세가 키운 강경 극우 청년단체였던 이 빌리지 스카웃과 태국의 군부 군대가 같이 가가지고 학생들을 100명 넘게 죽인 거예요. 하루 만에. 자, 근데 이 짓거리를 한 이 빌리지 스카웃을 누가 키워줬다? 지금까지도 태국 국민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라마구세가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라마구세는
1930년대에 일어난 쿠데타 같은 걸 겪으면서 태국의 왕실이 개털이고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어릴 때부터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이 태국의 왕실의 권위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태국의 최고의 영향력, 정치적인 최고의 영향력, 강력한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영향력,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작정을 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이 1976년에 탐마사 대학교 학살이 일어나니까 이제 라마구세도 계속해서 군부를 밀어주기가 껄끄러운 거야.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군부를 어떻게 밀어줘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음 태국 총리는 군부 출신이 아닌, 군대 출신이 아닌, 퍼스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돼야겠다. 물론 군부랑 왕이 밀어주는 거로 정해진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보기에 군부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인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이 양반 런던 정경대학교 유학파 출신이에요. 법학 전공했고 변호사였고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야. 그리고 이 양반이 멸공의 진심이었어요. 아까 라마구세가 뭐 불안하다 그랬어. 본인의 왕의 영향력이 유지가 되는 것도 맞지만 태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져가지고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게 불안했단 말이야, 당시에 태국 왕이. 근데 이 양반이 멸공의 진심이잖아. 군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양반을 안 친 거예요. 군부 출신도 아니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군부 출신이 아니니까 오케이 할 것 같고. 물론 껍데기로 저 사람이 총리를 하든가 말든가 태국의 정치와 경제 실권은 아직도 군부들이 나눠서 쥐고 있었다. 아직도 군부들의 실권이 남아있었다. 겉에 껍데기 총리만 그냥 자리를 갈아치울 뿐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 탄인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멸공의 진심이고 엄청난 보수주의자였어요. 태국에서 정말 실제로, 그래서 태국의 왕이랑 군부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보수주의자고 멸공의 진심인데 굳이 뭐 개혁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러겠어? 그냥 서서히 뭐 자기 뭐 뜻대로 이제 공산주의자라던가 이제 좌파들 이제 조지고, 그래서 지가 알아서 이제 군부 출신 아닌 사람으로서 좌파들 다 조져주고 이제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꽂은 거야,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총리가 되니까 군부와 기득권, 부정부패,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 조지라고 오더를 내려요. 군부들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지. 물론 공산주의자, 좌파, 학생, 운동권들도 다 조져라. 이 사람은 본인이 봤을 때 잘못됐다 싶은 거는 다 조지겠다 이거야. 양쪽의 모든 적폐라고 일컬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조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근데 이렇게 양쪽을 다 조지면은 지지율이 안 생겨요. 군부와 기득권, 부정부패, 고위직 공무원을 조지면은 공산주의자나 좌파나 학생운동권들을 좋아하겠지. 근데 얘네도 조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지율이 조진 거야. 군부가 딱 됐다. 탄인 총리 저 인간 지금 지 스스로 지지율 조지고 있다. 쿠데타 한번 가자 해가지고 1977년 10월에 쿠데타를 또 일으키고 라마구세가 또 승인합니다. 탄인 쟤는, 저 양반은 너무 좀 강성이야. 조금 우리 왕이랑 군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저런 애 좀 앉히는 건 좀 그렇지. 쿠데타 한번 가자. 그러면 이제 라마구세가 또 오케이를 해줍니다, 이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 나고 있어요? 탄인 총리를 쳐낸 이후에 군부는 쿠데타에 성공했죠. 왕실이 오케이 했으니까 군부가 이제 자기들한테 이익될 만한 것도 챙기고 왕실에 이익될 만한 것들도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당시 군부와 왕실이 이런 자기들한테 개이득될 걸 챙기고 모순적이게도 선진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다시 정비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이 와야 돼. 이제 알아야 돼. 태국의 군부와 태국의 왕실은 정치공학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헤쳐먹고 자기들이 해먹을 거, 자기들이 뒷돈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국민들이 좋아할 것들도 다 해줘요. 같이 해, 그거를. 지금 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군부랑 관련이 없어. 근데 지지율이 떡락했어. 게다가 왕실이라든가 군부한테도 개겨 잡고, 그러면 조지는 거예요. 조지고 끝나면 안 되지. 조지고 끝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하잖아.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해주면서 해야지, 그거를.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태국 군부는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다가 왕실과 태국 군부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국민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 걸 같이 한다, 이 말이야. 태국 왕실의 입장이 뭐냐 그러면 라마구세 같은 사람, 민주주의냐 독재냐 군부냐는 별로 나한테 상관없다. 나만 안 죽으면 되고 태국의 왕실만 존속하면 된다.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여론을 살피면서 군부가 너무 선 넘는다 그러면 군부를 바로 버려버리고 민주주의 국민 편으로 들어서고, 국민들로 인해서 민주주의 정권이 생겼는데 민주주의 정권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바로 군부도 빨아주고 군부가 쿠데타 일어나게 하고 요런 거를 이제 잘 계산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이거를 보고 이제 태국식 민주주의라고 해요. 군부가 집권한 게 독재는 맞는데 국민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왕이 오케이 했으니까. 현명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왕이 저 군부 쿠데타를 승인했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태국 국민들이 꽤 있어요. 저 군부가 그리고 계속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야. 국민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군부랑 왕실의
같이 행동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권이 있으면 빨리 쿠데타 이렇게 해서 쳐내요. 일단 쳐내고 그 1년 2년 안에 자기들한테 이득될 만한 거 법 같은 거 다 개헌하고 이제 정비를 해. 왕실도 이득을 보고 거기서 그 다음 이제 군부가 이제 얘기를 해. 야 국민 여러분 저희 해먹을 거 다 해먹었고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정책도 만들었어요. 좀 봐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물러갑니다. 투표해가지고 뽑으세요. 저희는 해먹을 거 다 법 만들었으니까요. 요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국민들이 태국 왕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안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는 국민들이 있다고 해도 그 왕께서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함부로 토달기가 또 어렵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안 되겠다 이거야.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태국의 국민들이 왕한테 뭐라고 했다기보다 군부라던가 이런 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또 강조해야 된다. 민주주의 제도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거 고쳐라 저런 거 고쳐라 이제 이랬어. 그래서 1992년도에 군부랑 시민들이 민주주의 시위하다가 유혈 충돌까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라마구세는 나타나서 야 군부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국민 여러분 저는 군부가 이런 시위 진압 과정에서 나 인간 라마구세 이런 유혈 충동 발생하고 비인권적이고 사람들 피 흘리게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군부야 적당히 해라 이거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군부를 따로 만나. 야 니네 너무 시위 심하게 하면 나도 니네 못 지켜줘. 적당히 해. 요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자 아무튼 간에 이 1992년부터 이제 저런 시위가 시작되고 저 9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개정합니다. 태국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세청,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독립기관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고 막 그래요. 97년도에. 그리고 이 개헌 이후에 정권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중에 2001년도에 총리가 된 탁신! 이 양반이 탁신이에요. 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 양반이 원래는 이동통신망 사업, 캄보디아 같은 데서 SK, KT, LGU 플러스 같은 이동통신망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벼락부자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명한데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몰라. 굉장히 많은 그 탁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굉장한 포퓰리즘의 달인이에요. 저 사람은 1달러 의료보 1달러만 내면 의료보험 혜택 주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돈 어디서 낼 건데. 농촌이라던가 이런 데서 빚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포퓰리즘을 했던 사람이에요. 탁신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저 양반을 좋아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이 양반이 마약과의 전쟁도 했었어요. 그 말레이시아랑 태국 사이에 있는 그쯤에 이제 그 남부의 태국 사람인데 이슬람을 믿으면서 태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거 강경 진압해. 이럴 때 이제 라마구세는 또 이제 착한 척하면서 분리 독립 세력 강경 진압하는 거 항상 인권 침해까지 가서는 안 된다. 뒤에 서가지고 이제 뭐 자기 혼자 뭐 할 말은 다 해. 자 근데 탁신 이 양반이 총리가 됐는데 겁이 없어 이 사람이. 왜 겁이 없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의 군부를 건드려요. 태국에서 군부라 함은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이런 총사령관 이런 애들이 이제 군부의 실권을 잡아요 보통 퍼스타들. 근데 얘네들을 탁신이 자기들 측근으로 싹 다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꺼져. 기존의 해군, 공군, 육군 총사령관들 꺼져. 다 내 측근으로 앉혀. 그러면서 이제 군부를 자기가 장악해 보이겠다. 겁도 없이 저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왕실이랑 가깝게 지내던 군부 세력들도 다 거의 다 제거해요. 군부 안에서. 고위직 자리에 자기 측근 군인들만 깔아마. 근데 이 사람은 태국의 군부와 왕이 이런 특이한 방식의 정치적 게임 이런 거를 막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고 태국의 국왕과 군부가 저렇게 결탁해서 뒷구녕에서 개수작 부리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 사람으로 가야겠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독재를 하려고 했어요. 2001년에 총리 임기 시작되자마자 언론 통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탁신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가고 돈이 많기 때문에 태국의 정재계에서 자기 돈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막 꽂아놨어요. 진짜 정치를 사업하듯이 했어. 이 사람은.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어.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로 엄청난 지지 기반이 마련됐었고 그리고 2001년 태국 총선에서는 태국의 하원 그게 총리를 선출하는 게 하원에서 선출합니다. 2001년 태국 총선에서 500석 중에 248석을 얻었어요. 과반 딱 직전. 과반에 몇 석 안 모자랐어. 근데 2005년에는 이 500석 중에 377석을 얻습니다. 탁신이라는 사람은요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줄 알고 돈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어디다 꽂아야 되고 쓸데없는 데 꽂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에 어디에 딱 꽂아야 되는가 이거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를 두 번째로 또 하게 됐었어. 그 다음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자 근데 지난 몇십 년간 이제 그 유지되어 온 국왕과 군부의 관계 이거를 한꺼번에 몇 년 만에 싹 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6년 1월에 탁신 총리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여기저기서 조사를 받게 돼요. 언론에서도 오지게 퍼집니다. 아마도 군부와 왕실이 저거를 퍼뜨리자고 했을 가능성이
하게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탈세를 하긴 했어. 언론 통제도 하고 배지까지 다 하던 사람인데 저게 저렇게까지 크게 터졌다?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하다는 거야. 자, 어찌되었든 탁신이라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태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반탁신 세력, 친탁신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있어.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게 깔끔하고 뭐 그런 정치는 아니었어. 2006년 4월에 저 세금 탈루 의혹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합니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부총리가 이제 내각을 운영하게 하겠다. 한 달 만에 그냥 총리 다시 한다고 바로 말을 바꿉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4월 달에 총리직 내려놓겠다고 간을 봤는데 생각보다 친탁신 세력이 거대하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그런 걸 확인한 거야. 확인하자마자 한 달 만에 내가 때려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서 안 때려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2006년 5월에 다시 총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탁신이 2006년 10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 10월 총선에서 탁신이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 그 꼬라지를 볼 수 없었던 왕실과 군부가 2006년 9월에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라마구세가 또 승인했어요. 탁신 는 우리 군부와 왕실 둘 다를 조질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빨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조지라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라마구세와 쿠데타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싸워. 근데 태국의 왕처럼 정말 전 국민이 정치 성향 상관없이 존경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 왕이라는 사람. 근데 왕은 이 탁신이 싫어.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얘네가 싫어. 왕을 빙자해서 왕이 오케이를 했다는 걸 명분하에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렇게 싸우던 애들도 입을 싹 씻고 아가리를 샷다를 내린다는 거야. 시위대들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태국의 군부와 왕실한테 미운 털이 오지게 박힌 이 탁신 총리. 이 탁신 총리의 딸이 현재 태국의 총리죠. 누구예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패통탄친 나와. 이 양반이 지금 그 태국의 그 총리다. 2006년 9월에 이제 군부가 쿠데타 일으켰다고 해서 라마고세가 승인해서 이때 군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1년 안에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그 다음 다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정부로 이양시킬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태국 군부는 태국에서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저런 총리직 이런 거에 욕심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권력이 유지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고 요걸 유지할 수 있게끔 쿠데타를 일으켜서 법을 수정하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만들고 라마구세 같은 왕 입장에서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무언가 혜택이 생기고 그거를 다시 만든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이거를 이제 하는 거야. 얘네는 지금 이거를. 한편으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은 탁신 총리가 내려온 이후에 이제 2007년 12월에 태국 총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군부가 2007년 12월에 총선을 이제 열게끔 해줬었어요. 여기 뭐 태국 인민의힘이 있어. 피플스 파워 파티. 번역 조금 잘못하면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무튼 인민의힘. 여기가 이제 탁신 정당이야. 여기 밑에 있는 태국 민주당은 태국의 군부랑 태국의 왕 그쪽 사람들이 이제 뭉쳐 있는 거고요. 탁신을 제거를 했는데 탁신이란 사람이 세금 탈루 혐의가 터졌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소란스럽게 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졌어요. 조져서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가.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을 했더니 태국 탁신 정당 인민의힘이 233을 먹은 거예요. 군부랑 왕당파는 165석 얻었는데 이 태국 민주당이 그래서 이때 느낀 거지. 군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탁신을 아직도 좋아하는 국민들이 꽤 많구나. 이 개 같은 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결국에 이 인민의힘에서 총리가 나와요. 그 사람이 사막이야. 사막. 2008년 1월에 총리를 하는데 고작 9월 달에 사임합니다. 한 8개월 한 거야. 8개월. 왜 사임을 하게 되냐면은 공무원 겸직 금지를 했다는 거야.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요리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잠깐 나가서 잠깐 태국의 총리가 이런 요리 방송도 출연해서 MC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갔었어. 이때 이제 태국 민주당 태국의 군부랑 왕당파가 있는 얘네들이 저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의 헌법재판소가 저 인민의힘 해산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를 위반했고 막 그랬다면서 갑자기 저 당을 해산시켜버려. 근데 이게 태국은 헌법재판소가 군부라든가 왕당파가 좀 이제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 판결이 조금 개바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조금 이제 왕당파랑 군부의 입김이 들어간 판결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 정당을 해산은 시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태국 군부들 입장에서는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 군부가 총리를 배출하고 정권을 잡고 이러는 세상은 쉽지 않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어차피 함부로 우리 군부와 왕실을 건들지만 않으면 그냥 정권을 잡게 해주자. 다만 당연히 뒷구녕에서 비선실세 그림자 정부로서 태국의 군부와 왕실이 다 헤쳐먹긴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가 뭘 유도하냐면 이제 탁신만 아니면 된다.
탁신 정당. 탁신은 어차피 총리로 못 나온단 말이야 이제. 저 당시에 이제 해외 망명을 나갔기 때문에 해외에서 떠돌 때라서 문제는 저 탁신을 빨아주고 탁신을 팔아먹으면서 탁신빨로 정치를 하는 친탁신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요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된다. 얘네만 아니면 다른 야당에서 나와도 된다. 어차피 야당이 나와도 어차피 우리 군부와 왕실을 함부로 건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탁신 총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저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2008년 12월에 인민의힘이라는 탁신 총리의 정당을 해산하고 나서 전역에서 난리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진짜 난리치기 시작해. 탁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지지자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탁신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지금도 총리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요. 나중 가서는 탁신을 좋아하는 그 친탁신 지지자들이 나중에는 무장 조직까지 합니다. 민병대까지 구성해서 군부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3월에서 5월까지 탁신 총리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요. 이때 90명이 사망합니다. 시위대만 죽은 거 아니에요. 태국의 군대랑 경찰들을 포함해서 90명이 죽은 거예요. 2,000명 이상 다쳤습니다. 지금 태국 국민들이 왜 저렇게 탁신 총리를 좋아하냐면은 1차적으로는 탁신이라는 사람이 포퓰리즘 정책했을 때 좋아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둘째로는 드디어 저 탁신이라는 사람이 태국의 군부와 이런 것들을 조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군부라고 하는 저 세력 때문에 태국 정치가 개판인데 저 군부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태국 국민들한테. 탁신만큼 저렇게 했던 사람이 없기도 하거든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저 사람은 언론 탄압을 했었어. 세금 탈루를 했었어. 본인도 독재를 하려고 시도했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탁신이라는 사람을 반대할 만한 명분도 충분하고 탁신을 빨아줄 명분도 충분하고 무언가 선과 악이 없는 구도야 이게. 탁신도 엄청나게 부패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군부를 없애는 게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탁신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복잡해졌어. 태국 정치가 2022년 대선 느낌이야. 탁신 대 군부, 탁신 대 왕실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붙었던 2022년 대선 그런 느낌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야.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씨의 지지자들은 꽤 있었지만 이재명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된 거란 말이야. 2022년 대선이 필요악의 그런 느낌이 있어. 태국도 그래서 정치가 복잡해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군부랑 왕실은 어떻게든 탁신 세력이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탁신을 조지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작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처럼 총리 한 명 나가리 시킨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닌 거야. 왕실의 승인을 받은 쿠데타가 일어나도 국민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왕실을 없애자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왕실을 개혁해야 된다. 왕실도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라마 9세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라마 9세가 1927년생이었는데 2009년에 이미 입원도 했었고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2010년에는 이미 83살이었어. 근데 국민들은 저 라마 9세를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야. 왕실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군부도 마찬가지고 탁신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치기가 너무 경우의 수대로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치가 감이 안 잡혀. 너무 복잡해. 그런 게 좀 있어. 군부가 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쿠데타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거야. 탁신을 좋아하던 탁신 지지자들이 독재에 저항하는 국가연합민주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진짜. 저항 세력이야 저항 세력. 사실상 준 군사 조직이어서 막 총칼 들고 막 이런 세력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11년 7월에 총선이 실시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태국민주당 군부와 왕당파죠. 그리고 태국인을 위한 당이라는 게 있어. 태국인을 위한 당. 탁신 총리의 여동생이 만든 거예요. 잉낙친나왁 탁신 총리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만든 이제 그 태국인을 위한 당. 지금 탁신 총리의 그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여기 소속입니다 지금. 줄여서 태국인당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양반들이 2011년 7월에 하원 의석 500석 중에 과반 이상인 265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잉낙친나왓부터.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이제 탁신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대하려는, 물론 왕실과 군부가 그 시위꾼이라던가 선동이라던가 별짓거리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탁신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탁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대로 엄청나게 많은 요런 상황이 이제 태국에서 이제 2010년 이후에 있었던 거죠. 군부는 군부대로 조금 짜져 있었어요. 왜냐면 왕이 아픈 거야. 왕이 안 아파야 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좀 쇼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왕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고 막 치료받는데 전념해야 되니까 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버려 뒀더니 2011년 7월에 결국에는 이제 탁신 총리 쪽에 당이 265석을 얻은 거지.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똑바로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500석 중에 265석을 얻었으니까 과반 이상이니까 이제 지들 멋대로 정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들 멋대로 정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당 지지한 사람들은 다 꺼져. 니네 위한 건 우린 준비 안 할 거야. 꺼져. 이지랄 정치하잖아요. 답도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국민들 더 갈라치기 되고 국민들 사이에 관계만 더 안 좋아지고 개판 나요. 더불어민주당은 그거를 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갈라치기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도 그 갈라치기에 일조한 게 있어요. 그거 국민들한테 티 안 나게 하느라 그러지 걔네가. 자, 아무튼 간에 이 태국인을 위한 당에서 이제 탁신 총리의 여동생 이 잉낙 총리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상대 쪽 지지자들,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우리를 뽑아주진 않더라도 너무 묘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지랄을 해.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범죄자가 되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면해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시위 관련된 범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탁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탁신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이 시위 관련 범죄자들이 양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다 풀어주자고 한 거야. 이 잉낙 친나와시. 근데 이미 너무 그런 거를 하기에도 한쪽으로 쪼개져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저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이 시위 관련 범죄자들을 전부 다 사면해주자고 하자마자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탁신 지지자들은 저 매국노 새끼들, 군부와 왕실에 부역하는 저 군부 부역 새끼들, 군부견들을 뭐 하려고 사면해 주려고 하느냐? 탁신을 반대하는 군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탁신 같은 독재자, 왕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뭐 하려고 빨아주냐고 막 이러면서 싸워요. 이러면서 탁신은 이제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지자와 반대자가 극명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런 상황, 잉낙 친나와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이 극단적으로 쪼개진 태국 정치 이거를 뭐 어떻게든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게 좀 힘들었을 거야 아마 저 아줌마도. 자,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태국민주당 왕당파 군부 쪽이죠. 우리 이번 국회 의원직 다 사퇴하겠음. 너네들 마음대로 하셈. 이래버리고 의원직을 다 사퇴해요. 잉낙 총리 입장에선 정치적인 압력과 외압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자. 이렇게까지 된 이상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묻겠다. 의회를 내가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언제 한다? 2014년 2월에 한다고 했어서. 근데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저날. 탁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탁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고 패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군대랑 경찰들도 진압하러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죽고 막 다치고 개판 난 거예요. 선거구가 375개인데 69개 선거구에서 이런 개판이 나가지고 원래는 2월 2일에 치르는 거예요. 2월 2일. 2월 2일 하루 만에 총선 결과가 다 안 나와요. 그래서 태국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2월 2일이 선거날이고 지정한 날인데 그 2월 2일 안에 딱 투표가 끝나야지 2월 2일 이후에 투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총선을 아예 새로 다 해라. 2월 2일에 투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시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태국의 수도 방콕이 마비까지 됩니다. 탁신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었는데 탁신 정당에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 군부라든가 왕실의 지원을 받는 이 사람들이 총칼로 무장을 해서 태국 방콕에 있는 건물들을 막 장악을 하기 시작. 정부 청사나 정부 건물들을. 그리고 방콕 시내의 특정 그 길목들도 총 들고서 칼 들고서 이때 개판 났었어. 이때 2014년 초중순은 진짜 태국 정체 위기였어.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라마구세의 허가를 받은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라마구세가 또 승리네요. 그러면 이제 잉낙 친나완 이 양반은 이제 나가리 됐다는 얘기예요. 나가리 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현명한 게 자기 오빠 탁신 총리처럼 왕실에 대들지 않았어요. 자기 오빠처럼 그짓거리 하다가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왕 라마구세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따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나가리 됩니다. 자, 참고로 2014년 당시 라마구세가 나이가 87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일단은 왕위 승계 문제가 있었어. 근데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라마 10세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거 패션인가? 왜 그랬을까? 라마 9세가 한숨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다고. 라마 10세한테 이제 그 넘기긴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곧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될까? 이제 이런 걱정이 많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라마 10세한테 이제 정권을 이제 바통 터치를 해야 되니까 스무스하게 바통 터치할 때까지는 군부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해먹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라마 10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지금 라마 10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혼을 3번 했어요. 이혼이 흠은 아닌데 이혼을 3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냐면은 딱 만나보고 별로야. 그럼 꺼져. 이혼해. 다른 여자 만나야지.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한 상태에서도 후궁을 드리고 아무리 왕실이더라도 지금 2010년대 2020년대에 후궁을 드리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크롭탑 입고 돌아다니고 좀 괴짜야. 그리고 이 사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라마 10세의 개 푸들 이름이 푸푸예요. 저 푸푸를 공군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좀 이상한 게 있어. 좀 썰이 많아요. 이 양반이 좀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저 푸푸가 죽었어요. 이 공군 대장 옷 입고 있잖아 지금. 푸푸가 2015년에 죽으니까 어떤 국민이 인터넷에다가 저 개새끼 죽었는데 왜 X라냐고 이제 그렇게 썼나봐요. 징역 30년 맞았습니다. 욕했다가 징역 30년 맞았대. 그러니까 이런 좀 아주 과해. 실제로 점점 저 라마 10세가 왕이 된 이후부터 태국 내부에서 왕실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그 시위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좀 생기는 거야. 한창 2021년에 제일 심했어요 그게. 그러자마자 라마 10세가 자기가 키우던 푸들 30마리 데리고 독일로 여행 가. 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라마 9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지. 아 내가 죽고 나서 쿠데타 일으킨 군부가 이 라마 10세가 조금 정권 잡을 때까지 조금 니네가 좀 해줘라. 태국 왕이 계속 존경을 받아야 군부들도 태국 왕을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뭘 해먹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2016년에 죽어요. 2016년에 죽기 2년 전이었던 2014년에 군부가 이제 장악을 하는 거야. 뿌라유 짜노차 이 사람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리했어요.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해. 굉장히 오랜만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 2년 정도 이제 개기다가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정권을 장악하고 태국 왕실의 지지와 왕실의 이제 부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 정도 총리를 해요 태국에서.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태국의 행동전진당 이 행동전진당이 의석 1등 했어요. 자 2024년 5월 총선 이게 최근이죠 가장. 여기 지금 보면은 500석 중에 151석 과반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행동전진당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태국인당은 탁신정당이에요. 탁신정당. 태국인을 위한 당. 지금 행동전진당이 뭘 요구를 하냐면요. 왕실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왕실을 개혁해야 된다. 군부를 아예 박살을 내야 된다. 굉장히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1등을 해버린 거야. 라마 9세가 관짝 속에서 진짜 피눈물 흘려 지금. 그 라마 10세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점점 내려가는데 자기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총선 결과 보면은 행동전진당이라는 역사도 길지도 않고 군부를 조지고 왕실을 개혁하자는 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1등을 했다 이거야. 1등을 지금. 굉장히 그리고 왕실의 위기예요. 군부랑 같이 결탁해서 개수작 부려오면서 막 설계하고 자기들이 이득 보게끔 별짓거리 다 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한다 이거예요 지금. 행동전진당이 1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총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총리가 나오려면 과반이 있어야 돼. 이 행동전진당이 500석 중에 151석이니까 한 100석은 어디서 구해와야 돼. 근데 못 구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군부 세력이 본인들의 정당들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얘네가 다른 당이랑 빨리 손 붙잡고 빨리 일단 행동전진당을 개박살 내야겠다. 총리는 다른 당에서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여기 71석 차지한 자랑당 얘네가 지금 왕실이랑 군부랑 지금 그 연대하는 당이에요. 연합 태국 국가당 이삼촌 2014년부터 이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제 해먹기 시작했다는 이삼촌 당이야. 이삼촌 당. 그리고 인민국가 권력당 여기도 이제 좀 그런 감성이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근데 얘네가 다 합해봐야 얘네도 과반이 안 되는. 그래서 어디를 빨아주려고 하냐면은 탁신 총리의 여동생이 만들었다는 잉락 총리가 만들었던 태국인을 위한 당 얘네를 빨아줍니다. 왜? 행동전진당보단 나아 보이거든. 행동전진당처럼 대놓고 왕실을 개혁하자 군부는 아예 박살내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급하니까 태국인당을 일단 빨아줘요. 저기서 나온 총리가 바로 패통탄친 나와시야. 패통탄친 나와. 23년 이후에 이제 그 나온 총리가 패통탄촌 나와시요. 탁신 총리의 딸. 원래 이 사람 전에 이 태국인당에서 어떤 아재 세타타위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뇌물수수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8월부터 태국인당에서 새로 나온 사람이 패통탄친 나와시다 이 말이야. 패통탄친 나와. 이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패통탄친 나와과 캄보디아의 훈센이 서로 친근한 말투를 쓰면서 삼촌이라고 하면서 막 통화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터졌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패통탄친 나와서는 지금 현재 직무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쵸? 요거를 이해하면은 간다요 채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태국의 군부가 이번에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졸라게 높다라고 졸라게 생각하는 바다.
뭐 이거에 대해서 패통탄친 나와시 카지노를 만들어가지고 훈센이 연맥이려고 일부러 자기랑 패통탄친 나와시 통화한 걸 뽀록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캄보디아가 지금 태국의 총리랑 따로 그렇게 진솔하게 친한 듯이 통화를 한 걸 뽀록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치적인 부담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 아닌 거잖아. 일단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자, 오늘 태국의 국내 정치 상황. 저번에 캄보디아 상황 얘기했는데 태국 편은 좀 길었는데, 왕과 군부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군부도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고 있고, 왕도 그래왔고, 태국식 민주주의 정치인들과 탁신 이런 사람들은 왕과 군부가 서로 이제 또 상부상조해가지고 조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조지고, 왕과 군부가 해쳐먹을 것도 만들고 국민들도 좋아할 만한 거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태국식 민주주의. 만약에 라마 10세가 국민들의 존경을 못 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나락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더 국민들의 존경을 못 받고 그러면 태국식 민주주의 구조는 깨질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군부는 왕이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찐으로 계엄령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 독재를 대놓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처럼 나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건최고회의의 의장으로서 몇 년만 하다가 물러날 거다라고 뻥카를 치고 그런 거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것도 이제 군부 안에 브레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태국의 군부 안에는 꽤 브레인들이 많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국의 국내 정치 권력 구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키 한나요 인생 동반자 저키 반미 성형 피부과 전주 한옥마을 인제고택 각인당 박경민 화이팅 컵에 간다요 후원자분 당근, 간다요 후원자인 부츠 스토월 은빛마술사 간호낸 갱다 최영인 수리석 크로스컵 제이카 정선존너 시오필 신보석 ANNSB 칠레.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